안녕하세요, 라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리 레시피가 아니라 심리치료 매뉴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전공은 발달 임상심리학이고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한국 DBT 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DBT 매뉴얼을 알게 됐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뤄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 좋은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 경제, 수학 교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도 배워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라브맘마를 시작할 때 기회가 되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심리 정보나 DBT 개념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DBT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DBT는 리네안 박사가 감정 조절 장애와 경계선 성격 장애 치료를 위해 만든 심리치료 매뉴얼입니다. 당시에는 CBT라는 인지행동 치료가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치료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네안 박사는 변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정작 사람들이 잘 바뀌지는 않고 오히려 치료에 오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하면서 리네안 박사는 변화와 더불어 수용이라는 개념을 치료에 도입하게 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생물사회 이론을 살펴보면 감정 조절 장애는 개인의 타고난 부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타고난 부분은 정서적 유약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유약한 사람은 정서적 자극을 받았을 때 매우 예민하고 매우 강렬하게 반응하고 평상시의 정서 상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매운 음식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즐기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에 이어 복통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고 소화하는 민감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정서적으로 유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며 개인의 고유 경험을 수인해주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 너는 왜 이렇게 유난떠니? 왜 너만 그러니? 너가 동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 순 없느냐? 라는 비수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떤 건 기분이 나쁘구나 하는 고유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또 그 경험들을 표현해가면서 이렇게는 표현해도 되지만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배우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유난떠니 그만 좀 해라 라는 비수인적인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는가를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큐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눈치 살피면서 극단적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참다 폭발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허감을 경험하게 되고 건강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타인을 의존하면서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DBT에서는 개인의 고유 경험이 넌 이상하고 유난스럽다고 하지 않고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인정하고 수인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DBT의 D, 다이어렉티컬을 의미합니다. 이건 간단하게 시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수용과 더불어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바로 다이어렉티컬입니다. DBT는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모듈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킬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모듈에서는 판단이나 집착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에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고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 잔잔한 마음 상태로 돌리기 위한 방법들을 배워가는 모듈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효율성 모듈입니다. 많은 경우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계선 내담자는 대인관계, 인정, 호감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신의 의견이나 욕구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인관계 효율성 모듈을 통하여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서도 대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스킬을 배웁니다. 또 대인관계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알아내고 효과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모듈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조절 모듈입니다. 때로는 내가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모를 때가 있고 이성을 잃고 과도한 분노를 표출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 모듈에서는 내가 왜 우울한지, 그때 왜 그토록 분노감을 느꼈는지 그 감정들의 기저를 이해해보고 나에게 있어서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언짢을 일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 모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긍정적인 감정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 그 감정들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모듈입니다. 고통감내 모듈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모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는 스킬들을 배우는 모듈입니다. 사람마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배워가는 모듈입니다. 최근 이 DBT는 감정조절 장애나 경계선 성격 장애뿐 아니라 시기장애, 충동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약물 남용 등 기타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치료 매뉴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치료자들이 이 매뉴얼을 사용하면서 내가 더 힐링되는 것 같다고 할 만큼 감정 조절과 관련된 꿀팁들이 담겨 있는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DBT는 내가 꼭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더라도 나를 더 건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매뉴얼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각 모듈을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워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